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혈관에 좋다니까 양파는 매일 챙겨 먹어야지. 그래서 장 보러 가면 양파부터 한 망 집어오고 국에도 넣고 반찬에도 넣고 생으로도 드시고요. 그런데요, 제가 병원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양파 매일 먹어요. 고기도 줄였고요. 기름진 음식도 거의 안 먹어요. 그런데 막상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염증 수치가 예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나빠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환자분들 표정이 딱 이렇습니다. 아니, 몸에 좋다는 건 다 했는데 왜 이러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혈관 관리는요, 몸에 좋은 음식 하나 더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채우느냐보다 사실은 무엇을 어떻게 비워내느냐의 문제에 훨씬 가깝습니다. 혈관을 막는 건 단순히 기름이나 고기만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한 노폐물, 장에 오래 머물면서 다시 흡수되는 찌꺼기들,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만성염증. 이게 중년 이후 혈관을 조용히 아주 천천히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양파가 나쁜 음식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양파는 분명 좋은 음식이에요. 하지만 양파 하나로 혈관 문제가 해결될 거라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바로 밥상 전체의 구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기적의 음식, 특효약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고에서 나오는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고요. 약국에서 파는 약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앉는 식탁, 그 밥상 위에 실제로 올라갈 수 있는 반찬 이야기입니다. 양파보다 혈관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반찬, 딱 3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고 이미 들어보신 재료들이고 지금 이 나이에도 무리 없이 드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그동안 그 진짜 역할을 모르고 지나쳤을 뿐이죠. 아, 인사부터 드려야겠네요. 저는 내과 전문의 김태산입니다. 37년 넘게 중년 이후 환자분들 혈관 검사 결과를 함께 보면서 왜 같은 나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 질문을 계속 붙잡고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답을 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 보시면서 아, 이건 오늘부터 바로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라도 드신다면 그 영상은 이미 제 역할을 한 겁니다. 중간중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효과는 없지만 이런 영상 계속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양파보다 더 중요한 반찬 3가지. 왜 이 반찬들이 혈관을 뚫는 게 아니라 조용히 비워주는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왜 중년 이후 밥상에는 이 반찬들이 빠지면 안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혈관이 막히는 건 기름 때문 아니야? 고기 많이 먹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중년 이후 가장 먼저 하는 게 삼겹살 줄이고 튀김 피하고 고기부터 겁내는 거죠. 그런데요, 진료실에서 실제 검사 결과를 놓고 보면 이 공식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고기 거의 안 드시고 기름기 있는 음식도 멀리 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혈관 초음파에서 염증 소견이 나오는 분들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중년 이후 혈관을 막는 주범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름 덩어리가 아닙니다. 콜레스테롤 숫자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실제로 혈관을 망가뜨리는 건 혈관 안에 쌓여 있는 만성염증과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노폐물의 정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혈관은 단순한 파이프가 아닙니다. 안쪽 벽이 살아있는 조직이고 그 벽에 염증이 생기면 기름이든 찌꺼기든 훨씬 잘 달라붙게 됩니다. 문제는 중년 이후부터 이 염증이 아주 조용하게 티도 안 나게 계속 쌓인다는 거죠. 그럼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 번째, 장이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먹고 나면 쑥쑥 내려가고 바로바로 배출되던 것들이 50대, 60대가 되면 장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사이에 노폐물은 다시 흡수되고 몸은 그걸 처리하느라 혈관을 혹사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 담즙 배출이 줄어듭니다. 담즙은 기름을 소화시키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몸속 찌꺼기, 오래된 노폐물을 밖으로 끌고 나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담즙 분비와 배출이 둔해지면서 배출되어야 할 것들이 혈관 쪽으로 다시 돌아다니게 됩니다. 세 번째, 혈관 스스로를 청소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혈관도 탄력이 있고 자정작용이 비교적 잘 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 기능 자체가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혈관 상태는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기름이 문제가 아닌 건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름이 아예 상관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기름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이미 느려진 배출 시스템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혈관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혈관으로 들어오기 전에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즉, 핵심은 제거가 아니라 배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혈관을 세게 자극하는 음식, 무조건 기름을 없애는 식단이 아니라 장이 움직이게 하고 담즙이 흐르게 하고 노폐물이 머물지 않게 돕는 반찬. 이런 반찬들이 중년 혈관 관리의 진짜 기본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약을 먹을 때도 배출이 안 되면 부작용부터 생기듯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비워지는 구조가 없으면 혈관은 점점 더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반찬들은 혈관을 억지로 바꾸는 음식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벌어주는 반찬들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첫 번째 반찬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하고 쉽게 지나치는 반찬입니다. 바로 시래기입니다. 시래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옛날 음식, 어르신들 밥상, 배고플 때 먹던 나물. 하지만 진료실에서 혈관 수치를 놓고 보면 이 시래기를 얼마나 자주 드시느냐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거, 시래기는 단순한 나물이 아닙니다. 초록색 채소 중에서도 혈관 관리에서 아주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래기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의 성질 때문입니다. 시래기의 핵심은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건 몸에 흡수돼서 작용하는 성분이 아닙니다. 대신 몸 안을 돌아다니면서 붙잡고 끌고 같이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빗자루처럼요. 중년 이후에 가장 흔한 문제가 뭘까요? 채소는 먹는데 변비가 있다. 기름은 줄였는데 콜레스테롤이 높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건 채소를 안 먹어서가 아닙니다. 먹고는 있지만 배출을 만들어주는 채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래기는 장을 직접 움직이게 합니다. 부드럽게 자극해서 장 연동 운동을 다시 깨웁니다. 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동안 안에서 머물던 노폐물, 담즙과 함께 나가야 할 찌꺼기들이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혈관과 연결됩니다. 혈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장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혈관은 장과 떨어져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장이 막히면 혈관이 대신 처리합니다. 장이 비워지면 혈관이 쉴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채소도 드시고 과일도 챙기시고 나름대로 건강식 한다고 하시는데 콜레스테롤이 잘 안 떨어지는 분들, 식단을 자세히 보면 부드러운 채소 위주고 씹지 않아도 넘어가는 음식 위주입니다. 이럴 때 시래기를 식단에 넣어 보자고 말씀드리면 몇 달 뒤 수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시래기가 혈관 안을 직접 닦아서가 아닙니다. 혈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제될 것들을 밖으로 끌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시래기라고 해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리법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반찬이 됩니다. 고추장 듬뿍 넣어서 무친 시래기, 설탕 넣고 달달하게 만든 시래기, 조미료 맛이 강한 시래기 볶음. 이건 혈관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장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래기 먹었는데 별 효과 없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식단을 보면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추천드리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시래기 된장국, 기름 많이 쓰지 않고 된장도 과하지 않게, 또 하나는 시래기 볶음에 들기름 한 방울, 정말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시래기의 역할은 충분히 살아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자주 먹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밥상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간 시래기는 약처럼 확 티는 안 나도 몸 안에서는 분명히 일을 합니다. 중년 혈관 관리에서 중요한 건 강한 자극이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입니다. 시래기는 바로 그런 반찬입니다. 눈에 띄게 화려하지 않지만 혈관이 망가지는 속도를 확실히 늦춰주는 음식입니다. 자, 첫 번째 반찬이 왜 시래기인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다음으로 말씀드릴 반찬은 시래기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혈관을 정리해주는 음식입니다. 바다에서 온 반찬 이야기,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반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음식은 사실 혈관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그거 그냥 국거리 아니에요? 생일 때나 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해조류는요, 중년 혈관 관리에서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조류의 핵심 성분을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알긴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성분은 몸에 흡수돼서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혈관과 장 사이를 오가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붙잡는 역할을 합니다. 알긴산의 특징은 아주 독특합니다. 물과 만나면 젤처럼 변합니다. 이 젤 상태가 되면서 혈중에 떠다니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같이 빠져나가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해조류를 저는 혈관 속 기름을 젤처럼 잡아내는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 자주 보셨을 겁니다. 혈압도 괜찮고 혈당도 큰 문제 없고 체중도 많이 나가지 않는데 유독 콜레스테롤 수치만 높은 분들, 왜 저는 이것만 안 내려가죠?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름을 줄이긴 했는데 배출을 도와주는 음식이 부족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해조류의 역할이 살아납니다. 해조류는 혈관 안에서 직접 무언가를 녹이거나 강하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대신 혈관으로 다시 흡수될 수 있는 기름 성분을 아예 장 쪽에서 붙잡아 버립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해조류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 중에는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서서히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혈관에 부담을 덜 주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다만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해조류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미역 무침에 초장 듬뿍, 설탕 들어간 새콤달콤 양념, 이건 해조류의 장점을 스스로 깎아 먹는 방식입니다. 미역 먹었는데 혈관에 별로 효과 없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드십니다. 이러면 알긴산이 제 역할을 하기도 전에 당과 나트륨 부담부터 커집니다. 추천드리는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름을 거의 쓰지 않은 미역국, 국물까지 다 마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미역 자체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다시마쌈입니다. 된장은 소량만 찍어서 드세요. 된장이 해조류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많이가 아닙니다. 자주입니다. 한 번에 한 그릇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일주일에 몇 번 밥상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해조류는 혈관을 확 바꿔주는 음식이 아닙니다. 대신 혈관이 더 나빠지는 걸 꾸준히 막아주는 반찬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이런 반찬들이 밥상에서 사라지면
수치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나빠집니다. 시래기가 장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역할이라면 해조류는 혈관으로 갈 뻔한 기름을 미리 붙잡아두는 역할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오면 혈관은 훨씬 편해집니다. 이제 마지막 반찬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이 반찬은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지만 잘만 쓰면 혈관 상태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음식입니다. 바로 들깨와 들기름을 활용한 반찬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반찬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시래기, 해조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어요. 결국 다 빼내는 음식이네? 맞습니다. 그런데 혈관 관리에서 하나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혈관의 벽입니다. 혈관은요, 막히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딱딱해지는 겁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압이 쉽게 오르고 작은 자극에도 문제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 혈관 관리에서는 비우는 것과 동시에 부드럽게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들깨와 들기름입니다. 기름 이야기 나오면 벌써부터 고개 젓는 분들 계실 텐데요. 혈관 관리하는데 기름을 왜 먹어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름이 혈관의 적은 아닙니다. 들깨와 들기름의 핵심은 오메가3 지방산. 이 성분은 혈관 안염증을 줄이고 혈액이 지나가는 길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입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약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써야 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자주입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아예 기름을 다 끊어버린 분들, 그리고 들기름이 몸에 좋다니까 밥에 붓듯이 쓰는 분들, 두 경우 모두 혈관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름을 완전히 끊으면 혈관 벽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반대로 과하게 쓰면 배출되지 못한 기름이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양 조절이 핵심입니다. 추천드리는 방식은 정말 단순합니다. 시금치나 각종 나물 무침에 들기름 한 방울, 정말로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두부 위에 살짝, 김에 살짝, 이 정도만 해도 들기름은 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절대 튀김용으로 쓰면 안 됩니다. 열에 약합니다. 고온에서 쓰면 오히려 혈관에 해로운 성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조리 마지막에 불 끄고 나서 살짝, 이 원칙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들깨 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깨가루를 듬뿍 넣는다고 효과가 배로 늘지 않습니다. 과하면 소화 부담부터 옵니다. 적당히 다른 채소와 함께 어울리게, 이게 가장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래기, 해조류, 들기름 반찬,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놓고 보면 역할이 분명히 나뉩니다. 시래기는 혈관으로 갈 노폐물을 끌고 나가고, 해조류는 기름을 젤처럼 붙잡아 배출하고, 들기름은 혈관 벽을 부드럽게 유지해 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들어오면 혈관은 억지로 관리하지 않아도 조금씩 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혈관 관리가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항상 이 말씀을 드립니다. 뭘 더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밥상 구조부터 바꾸세요. 들기름은 많이 먹어서 효과 보는 음식이 아닙니다. 꾸준히 부담 없이 밥상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중년 이후 혈관 관리의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반찬들의 효과는 하루 이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약처럼 먹었더니 바로 달라졌다는 느낌은 적지만 몇 달, 몇 년 지나서 검사 결과를 놓고 보면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꾸준히 먹을수록 효과가 쌓이는 반찬들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양파 이야기를 다시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양파는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항산화 성분도 있고 혈관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는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에 가깝습니다. 양파는 이미 있는 구조 위에서 조금 도와주는 음식입니다. 장이 느려진 상태, 배출이 막힌 상태, 혈관 벽이 딱딱해진 상태에서는 양파 하나 더 먹는다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열심히 드셔도 별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분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드린 이 반찬들은 혈관 관리의 기본 구조를 바꿉니다. 배출이 먼저 일어나고 정체가 줄어들고 혈관이 쉬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양파 같은 음식도 그제서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양파보다 이 반찬들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양파는 위에 얻는 재료고 시래기, 해조류, 들기름 반찬은 집의 기초 공사에 가깝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올려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반찬은 혈관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바꾸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혈관이 덜 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오래가는 관리 방식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혈관은 뚫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쉴 수 있게 해줘야 할 조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반찬들은 그 휴식을 만들어주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화려하지 않지만, 그래서 효과가 늦지만,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이 반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혈관 관리는요, 비싼 약으로만 관리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매일 먹는 반찬 때문에 망가집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매일 먹는 반찬 때문에 조용히 지켜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려운 이야기, 전문 용어, 과한 경고 대신 밥상 이야기만 했습니다. 시래기,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 그리고 들기름을 활용한 반찬,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반찬들이 특별한 이유는 몸을 억지로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관을 자극하지 않고 억지로 뚫으려 하지 않고 그저 혈관이 덜 일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혈관은 덜 막히고 조금 더 오래 버팁니다. 중년 이후 건강의 핵심은 새로운 걸 자꾸 더하는 게 아닙니다. 보조제 하나 더, 약 하나 더가 아니라 이미 쌓이고 있는 걸 잘 비워주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매일 앉는 식탁입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고 매일 다 챙길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스며들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혈관 검사 결과를 봐왔지만 결국 가장 오래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걸 하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과하지 않게, 꾸준하게 자기 몸의 속도를 존중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당장 숫자를 바꾸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몇 년 뒤의 검사 결과를 조금은 다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면 이 영상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 계시면 이 영상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의 시간을 내서 건강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은 매일 우리를 위해 일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덜 힘들게 해줄 차례입니다. 오늘도 몸이 보내는 신호에 조금 더 귀 기울이시고 내일의 혈관이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하길 바라겠습니다. 건강 꼭 잘 챙기십시오.